성냥이 젖었다면 말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화합물이 물에 의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냥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저체온증을 치료하려면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지 마세요. 병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겨드랑이 아래에 놓으세요. 온수 욕조보다 확실히 몸을 잘 데워줄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의 양이 많지 않다면 오래 버티기 위해 물을 아끼지 마세요.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고 최대한 빨리 물을 더 찾도록 노력하세요. 날씨에 상관없이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몸이 더 따뜻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액체를 마셔도 체온을 올릴 수는 없어요. 또한 뜨거운 음료보다 차가운 물을 더 빨리 마실 수 있으며 이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벌들이 공격할 테니까 벌집은 찌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호수나 강으로 뛰어들어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벌들은 여러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할 거예요. 벌집을 찌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뱀에 물린 상처에 독을 빨아내면 상처에 더 많은 박테리아가 유입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대신 뱀의 사진을 찍고 누워서 도움을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추울 때 가장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옷을 겹쳐 입는 것입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면옷을 입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면이 젖으면 모든 유익한 특성을 잃고 훨씬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단열 효과가 훨씬 뛰어난 양모옷을 입으세요. 선인장물을 마시지 마세요. 복통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낚시 갈고리가시 선인장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 위험해요. 대신 선인장의 열매를 먹어보세요. 과즙이 가득합니다. 포식자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절대로 절벽에서 물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포식자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수면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물이 너무 얕아서 바닥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GPS는 최고의 내비게이션 도구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쉽지만 고장이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물 웅덩이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물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물을 끓이면 박테리아는 제거할 수 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시냇물을 찾아 끓이는 거예요. 숲에서 아무 열매나 먹는 건 위험해요. 먼저 냄새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배나 아몬드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열매를 하나 따서 팔뚝에 문지르고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면 열매를 먹지 마세요. 열매를 깨물었을 때 쓴맛, 따끔거림, 비눗물 같은 맛이 나면 뱉어내세요. 물을 얻기 위해 돌을 빨지 마세요. 돌을 빨면 몸에서 침이 더 많이 분비되어 수분을 보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돌에 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고기와 생선을 날로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네, 초밥을 먹긴 하지만 보통 바닷물 생선이라 대부분 안전해요. 야생에서는 고기와 생선을 먹기 전에 항상 익혀서 드세요. 이끼는 남향의 표면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끼는 온도에 따라 어디에서나 자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끼를 방향 찾기에 사용하지 마세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를 따라 물을 찾는다는 건 신화입니다. 새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어요. 사슴과 같은 육상 동물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사슴은 보통 물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많은 생존주의자들은 주변의 동물이 먹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해요. 나쁜 소식은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새와 다람쥐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열매를 먹지만 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독이 있는 식물을 먹고 독을 갖게 되기도 해요. 거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태우지 마세요. 거머리가 피부 속으로 토해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거머리를 제거하세요. 또는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거머리가 배불리 먹으면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상어의 코를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상어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상어의 코에는 수많은 신경이 있어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상어가 많은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다면 코를 때리는 것보다 아감이나 눈을 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숲에서 시간을 보낸 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기 시작하는 건 음식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음식 없이도 6주는 버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물과 쉼터를 찾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하고 음식은 나중에 걱정하세요.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하지 마세요. 흑곰이라면 죽은 척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거예요. 불곰일 때만 죽은 척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검은색이면 싸우고, 갈색이면 눕고, 흰색이면 작별 인사를 하세요. 이한류에 빠졌을 때는 해안과 평행하게 수영하지 마세요. 대신 조류에서 벗어나 해안 쪽으로 비스듬히 수영하세요. 수영할 때 저항을 너무 많이 느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길을 잃었을 때 불을 피우려고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먼저 대피소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고 길고 지친 하루의 생존을 마친 후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생겨요. 보너스 팁! 대피소에 항상 침대를 만드세요. 땅에서 떨어지면 더 따뜻해질 거예요. 사막에 갇히면 분명 더울 거예요. 하지만 더 더워지는 것을 피하려면 옷을 벗지 마세요. 물론 두꺼운 양모 스웨터가 아니라면 옷은 단열재 역할을 하며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 더운 기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열을 피하기 위해 온몸을 덮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눈을 먹으면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녹이는데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돼요. 천천히 눈을 녹인 다음 그물을 마시세요. 또한 깨끗한 눈인지 확인하세요. 변색된 눈은 물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노란색 눈은 더욱 그렇습니다. 추운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심한 동상에 걸릴 수 있어요. 동상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손을 비비지 마세요. 피부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동굴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불을 피우죠? 원시인들이 항상 그렇게 했으니 괜찮겠지? 틀렸어요. 연기가 쌓이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대신 식물잎으로 몸을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해보세요. 해파리에 쏘이면 많이 아프고 쏘인 부위에 오줌을 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소금물로 씻고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경험자를 믿으세요.